안녕하세요. 니르 연구소의 이한경입니다. 8월 달 달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고요. 일요일 날 이제 11시에 이제 발표되는데요. 제조 PMI 지수가 나옵니다. 좀 중요한 수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악재는 반영을 강력하게 들어가지는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는 실적에 기반해서 그냥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낮을 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이게 만약에 침체가 좀 강력하게 들어와 버리면 지금 가격도 한 20% 정도 더 하락이 가능하다. 그게 그 구간이 거의 정점에 다다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시점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다 그렇게 무너진다면 한꺼번에 국제 공조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뭐 진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대만 이슈, 대만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국지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적인 내용이고요. 혹시라도 밑살이 날아간다면 전반적으로 상황은 더 악화 일로로 갈 수 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이번 달은. 그리고 나머지 실적인데요. 실적은 지난달에 중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끝났기 때문에 지금 특히 15일 이후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요. 화요일 날에 AMD 실적이 나오고 AMD 실적은 인텔의 실적을 깎아 뭉갤 수 있고 인텔은 지금 9%나 빠지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죠. 오히려 AMD 실적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물가지수도 나옵니다. 물가지수 높게 형성될 거고 하나니 아마 0.5pp 이 정도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에서는 썩 좋게 보진 않겠죠. 그다음에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주에 두 개가 있습니다. BOE와 RBA가 있는데 요 두 가지가 또 금리 인상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전반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줄어들어가고 있는 가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줄면 결국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가요. 파워가 낮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펙 회담도 수요일 날 예외 있습니다. 오펙 회담과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많으면 결국에는 달러 가치가 내려가겠죠. 그러지 못한 경우 올라가는 거고 이 부분에서 이 수요일 날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EU와 중국에 있는 PMI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금요일 날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고용 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유지가 되면 긍정적이고요. 만약에 실업률이 이제 나빠지고 있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침체로 가는 길목에 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를 하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닝 시즌도 같이 연결된다. 하나씩 더 보겠습니다. 중국 수출입 동향도 중요하고요. 7월 달이랑 수요 무역 수지. 지금 중국이 약간 침체기에 있었던 상황처럼 흑자가 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나 독일에서 수입을 안 하고 있고 자기들이 물건만 팔고 있는 중저가만 팔고 있는 그러니까 기계나 그런 걸로 투자를 안 하면서 성장은 안 나오고 그냥 지금 싸게 물건 산 걸로 팔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부정적이죠. 경기 침체가 중국도 오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일 날은 단기 에너지 전망, 오펙이랑 연계되면서 에너지, 그러니까 천연가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면서 시장의 급락이 찾아왔었다는 점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옵션 만기일이 여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날 11일이 또 한 번의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지금 본 바로 의하면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5일간 천연가스의 가격, 그다음에 부동산의 가격이 다소 내려오면서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OY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작년보다는 급등이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그다음에 10일 날 수출입 물가지수 한국, 미국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불황형 물가지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15일은 우리는 휴장하는데 중국이나 미국의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6일, 17일, 17일 날 7월에 FOMC 사람이 나오겠고 아마 경제는 강건하다고 할 거고 금리 인상을 함부로 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장이 요동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월마트와 홈디포 실적이 발표되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한 번의 요동침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옵션 만기일 19일 날 그러면 17, 18일 중에 급등락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FTSE에서 분기 리밸런싱이 발표가 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거를 한번 추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안 들어가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일부가 편입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새로운 기업들은 다시 분기 리밸런싱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일 날은 20일까지 수출 동향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수출이 늘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현기차는 조금씩 더 낫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량이 많이 팔리고 있고 전기차 파트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불황형일 때는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비싼 차. 그래서 소수만 비싼 차를 사고요. 대부분의 중산층은 결국에는 중저가를 사게 되고 현기차가 거기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국 제조업기 순위 미국과 EU의 제조업과 서비스 PMI 지수가 나오고요. 엔비디아 실적 이렇게 나오겠죠. AMD와 엔비디아 실적 중에 AMD가 조금 더 CPU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낫고요.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24일도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잭슨홀 심포지엄이 FOMC 대체 수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리에 관해서 경기 침체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가 이날 금리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제 느낌상 25일 기준으로 아마 우리나라가 다시 미국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럼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깨는 시점, 확실한 시점은 25일 전후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시장이 실적에 따라서 급락이 나온다면 한 번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310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330으로 다시 가는 그런 파동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6일은 미국 PCE 물가지수가 나오고 있고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 나온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29일은 댈러스 제조업지수 그다음에 31일 날 이제 중국의 제조 PMI와 서비스 PMI가 나오고 민간 고용까지 해서 8월이 마무리됩니다. 8월은 큰 이벤트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실적이고요. 그 실적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8월 4일쯤에 대만에 펠로시 의장이 간다는 이슈도 크다는 거 그거 꼭 생각해 주시면서 한 달을 잘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스트 윅 주간식은 이름 바뀌어서 넥스트 윅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넥스트 윅에서는 이제 저는 매주 다음 주에 있는 이벤트를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은 추가적인 하락은 20%인데 위로는 열려 있다. 우리가 진짜 20년 이상 투자한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드를 뿌린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러면서도 현금 보유하시면서 바닥에서 또 이익을 실현하면서 전체적인 계좌 포트폴리오의 부를 늘려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1년에서 1년 6개월 길면 2년까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현금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시장이 이제 됐고요. 6월부터. 그리고 그 시장을 살아남는 방법도 현금이고 그 시장을 살아남는 방법도 큰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분할 익절을 통해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이 힘든 상황을 한번 겪고 나면 다음에 하락 패턴이 나올 때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본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